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핸드폰 거치대 영상 찍으면서 테슬라 업데이트를 같이 했었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처음 주행을 테스트 해보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마지막으로 했던 버전이 201 버전인데 거기서 계속 업데이트가 안 오더라고요. 저는 모델 Y인데 업데이트가 안 와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무슨 리콜이 있었잖아요. 테슬라 리콜, 한국 관련해서 무슨 리콜 조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가 저도 왔더라고요. 저는 뭐 네트워크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왔다가 끊겼는데 끊기고 나니까 또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콜이 되면서 이제 저도 다시 와서 업데이트를 이제 성공적으로 받고 적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2 버전을 적용했습니다. 3.4.3 버전인가? 예, 가장 최신 버전을 적용했고요. 거기 업데이트 하면서 개선된 부분이 지금처럼 이제 저속 71km 저속은 아닌가? 저속 주행 중에 회생제동이 많이 개선됐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커브길 오토파일럿은 잘 갑니다. 네. 현존하는 자율주행 중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커브는 웬만해서는 잘 안 되잖아요. 요즘은 많이 발전해서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다도 테슬라는 원래부터 잘 됐다는 거. 업데이트 받기 전에도 여기는 잘 됐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받으면서 저속 주행 중에서도 이제 회생제동을 좀 더 부드럽게 더 잘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데, 확실히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지금 차가 끼어들거나 뭐 그러면은 예전에는 좀 더 세게 회생제동이 걸리거나 좀 더 확 쓰는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못 쓰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몸이 좀 많이 쏠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좀 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할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테슬라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려고 좀 길게 찍어보고 있어요. 가운데 차선 유지는 되게 잘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차선 바꿀 때 꺼야 된다는 게 좀 그래요. 지금 차선을 바꿔야 돼서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끄는데, 이런 거 할 때마다 FSD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FSD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진 않은 거거든요. 어쨌건 뭐 이런 커브길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뭐 해줄 게 없어요. 잘 하고 있죠. 지금 여기 파란 아이콘 보이죠? 이 아이콘이 켜져 있으면은 오토파일럿 주행 중인 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나 부드럽게 서는지 확인해 보려고는 좀 무서운데 잘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보셨죠? 얘가 좀 급하게 껴들어가지고 좀 확 쓴 건 있는데, 전에는 이 정도로 끼어들으면 더 확 썼거든요. 확 삐삐삐 소리 나면서 확 썼는데 지금은 뭔가 부드럽게 쓰면서 잘 껴졌어요. 네, 이제 남들이 끼어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토파일럿 쓰시면 안 됩니다. 다 양보해 줘가지고 이 정도 커브길도 그냥 얘가 잘 가요. 이게 제가 차를 받은 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작년 9월에 받아가지고 초반에는 사실 좀 무서워가지고 오토파일럿 잘 못 썼어요. 얘가 정말 잘 해줄까? 그때는 잘 못 썼죠. 근데 지금은 오토파일럿을 숨 쉬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공기같이 쓰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다른 차를 못 타게 되신다고 보면 돼요. 공기처럼 존재하는 게 오파여야지, 오파가 아니면 이제 불편해서 못 타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사람들이 왜 테슬람이 되는지 테슬라를 타봐야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 차 받고 한 달 동안은 그냥 전기차 살 걸 굳이 테슬라 살 필요 있었나 하는 후회를 좀 했었어요. 왜냐면 마감도 안 좋고 승차감도 좀 이렇게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 차 가격에 비해서는 안 좋으니까 약간 실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오토파일럿도 무서워서 잘 못 키니까 이제 이 차의 진가를 못 느꼈던 거죠. 못 느끼면서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오토파일럿에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편한 거죠, 이 차가. 오토파일럿도 주행 질감에 대해서 승차감에 대해서 이슈가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는 이 차를 타기 전에 내연차를 10년 이상 탔어요. 이 도로를 다니면서 깃털 악셀링을 엄청나게 연습했죠. 왜냐면 운전하는 게 너무 피곤한데 몸에 힘을 쫙 빼고 운전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연비도 올리고 싶고, 그러니까 깃털 악셀링을 한 10년 동안 연습했어요. 거의 매일. 그래가지고 온몸에 힘을 쫙 빼고 발목 근육에만 힘을 주면서 아주 미세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좀 이르렀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차를 타면, 차는 좋은 차는 아니었어요. 이거 전에 차는 포르테 쿱이었는데 그것도 딱딱한 승차감을 가진 차죠. 근데 이제 깃털 악셀링으로 어느 정도 승차감이 커버가 돼요. 방지턱 넘을 때 확 넘으면 당연히 승차감 안 좋죠. 근데 천천히 넘으면 승차감 좋아요. 근데 내연차를 탈 때 문제가 뭐냐면, 속도를 줄이면 연비가 떨어지니까 속도를 줄이기가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속도를 안 줄이려고 하니까 이게 승차감 문제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내연차 몰다가 전기차로 오신 분들이 차를 몰 때 속도를 줄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제 깃털 악셀링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전기차를 처음 받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제 전기차가 첫 차이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깃털 악셀링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미세한 컨트롤이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운전하는 게 되게 피곤하거든요. 몸에 힘이, 다리에 힘이 일단 들어가면 허리가 아프고, 허리에 힘이 들어서 허리가 아프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 온몸이 그냥 경직되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전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다 몸에 힘을 쫙 빼고 편안하게 운전을 하시거든요. 운전 오래 하시거나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운전을 좋아해요. 왜냐면 운전이 안 힘드니까. 운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힘들어서,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운전을 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운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몸에 힘을 빼고 편하게 운전을 하니까 운전이 재밌는 거예요. 편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하려면 이제 미세한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한 깃털 악셀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기차로 바로 넘어오면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걸 하면 문제가, 계속 미세하게 악셀을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근데 저처럼 운전 오래 한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왜냐면 몸에 힘을 빼면서 운전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게 피곤한 거죠. 계속 다리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되니까, 발목에만 힘 주는 게 잘 안 되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허리도 그냥 힘이 들어가요. 허리가 아파요. 장시간 운전하면 엄청 피곤한 거죠. 미세하게 컨트롤이 안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회생제동이 세게 걸려요. 왜냐면
서서히 힘을 빼주면서 서서히 이제 엑셀을 놔줘야 되는데 이게 팍팍 놓으니까 차가 꿀렁꿀렁 하면서 그냥 팍팍 쓰는 거죠. 승차감이 당연히 더 안 좋겠죠. 이런 길을 갈 때 오토파일럿 켜고 가면은 승차감이 엄청 좋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비행기 타고 가는 느낌? 그런 느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 갈 때는 안 그렇지만, 이런 길 갈 때는 속도를 줄이면 당연히 승차감이 더 좋죠. 속도를 줄였으니까. 전기차는 속도를 줄였을 때 거부감이 좀 덜해요. 왜냐? 회생제동이 되니까 전비가 나빠진다는 느낌을 잘 안 받아요. 내연차 몰 때는 속도 줄이면 연비에 안 좋을까봐 최대한 브레이크 조금 밟고 그냥 물 흐르듯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끼어드는 거고 지금 확실히 되게 부드럽게 끼워줘요.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제가 껴줬는데 지금은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는 옆에 끼어드는 차가 그렇게 안 무서운 것 같아요. 되게 스무스하게 펴져서. 다시 승차감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승차감이 이 차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전에 타던 포르테 쿱보다 좋아요. 포르테 쿱이 물론 10년도 더 전에 나온 차지만 딱딱하고 그거보다 안 좋을 수는 없어요. 이건 새로 나온 차니까. 근데 단 한 가지, 이거보다 포르테 쿱이 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질 때는 속도를 안 줄이고 방지턱 넘어갈 때, 그때는 전기차보다는 아무래도 내연차들이 승차감이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면이 거친 도로, 잔진동 같은 거 속도 줄이지 않고 가면 어마무시하거든요. 전기차는 이제 그런 게 단점인 거죠. 속도 줄이면서 가면 돼요. 속도 줄였을 때 거부감, 회생제동 때문에 전비가 나빠진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드니까 오히려 전비가 좋아진다는 느낌이 더 드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승차감은 운전 실력으로 커버가 된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내연차 때랑 다르게 전기차는 회생제동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속도를 컨트롤하는 그 깃털 악셀링을 통한 운전으로 승차감을 많이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처음 사서 적응되지 않은 분들이 모는 전기차를 타는 것과 전기차를 뭔지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분들이 모는 전기차를 타는 거랑 승차감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지턱을 넘어도 좀 오래 타신 분들은 속도를 회생제동으로 확 줄인 다음에 부드럽게, 회생제동으로 줄이면 또 부드럽게 줄어들어요. 속도가 이렇게 브레이크로 밟는 것보다 엄청 스무스하게 멈추거든요. 회생제동으로 엄청 스무스하게 속도를 천천히 줄여놓은 상태에서 방지턱을 넘어가면 당연히 방지턱을 넘어갈 때 안 좋게 느껴지지 않죠. 이렇게 바꿔줄 때마다 FSD가 너무 갖고 싶어요.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무조건 하는 게 답입니다, FSD는. 근데 이제 자동 차선 변경을 위한 그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900만원을 지출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사소한 기능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운전 피로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차를 잘 샀다는 느낌을 차선 바꿀 때마다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자주 사용하고 가장 오래 사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비용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아껴봤자 중복 투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걸 나중에 사게 되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좋은 걸 쓰면 쓸수록 좋은 느낌을 더 자주 받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뭐 침대, 스피커,
모니터 이런 거는 좋은 거 사시면은 오래 쓰잖아요. 막 거의 10년 쓰잖아요. 좋은 걸 사셔야지 10년 동안 계속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자주 쓰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면 10년 내내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소한 기능인데 자주 쓰는 기능이다.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왜 안 샀냐? 저는 뭐 지금 돈이 살짝 아쉬운 상태라 아직 못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연봉 협상해가지고 잘 올려주면 사고 싶습니다.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참고 타자 이런 생각으로 아직 안 샀는데 아무튼 여유가 되면 사는 게 무조건 답입니다. 지금 거의 집에 다 왔어요. 이제 자율주행으로, 아니 오토파일럿으로. 오토파일럿이 이 정도입니다. 아주 운전 잘 되죠. 부드럽게. 아무튼 이 영상의 목적은 업데이트 하고 나서 얼마나 오토파일럿이 부드러워졌는지 찍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는 거 다 보셨으니까 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차선 바꿔줘야 돼가지고 제가 운전해야 돼요.